안녕하세요. 온라인 경제 뉴스의 달인 알파균입니다. 최근의 경제 뉴스 시작해 볼게요. 검찰 골프장 내부 거래 미래에셋 계열사 수사 착수했네요. 그 사건의 한가운데 있는 미래에셋 컨설팅은요, 오너인 박 회장은 물론 배우자 및 자녀들이 83%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사실상 가족회사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습니다. 포시즌 호텔과 블루마운틴 CC를 보유한 미래에셋 컨설팅 지분 48.63%를 박 회장이 가지고 있죠. 그 외 특수관계인인 배우자 김미경 씨가 10.24%, 자녀 셋이 각각 8.19%의 지분을 보유했습니다. 네. 투르크메니스탄에 그렇게 자원이 많다고 하네요. 투르크메니스탄 아십니까? 저는 좀 잘 모르는데요. 아프가니스탄하고 좀 가까이 있다고 해요. 자식 안 키운 부모 유족연금 감행된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한 유족 유무는 50에서 15%까지 감액됐네요. LG자회사 빌딩 사업부 매각에 PEF가 몰렸네요. 네, LG자회사 지수 INC는요, 구광모 LG 회장의 고모 구헌미 씨와 구미정 씨가 2009년 설립한 회사입니다. 2010년부터 SNI 코퍼레이션과 LG 트윈타워 시설 관리 계약을 맺어왔죠. 논란이 일자 LG는 올 초 지수 INC 지분을 전량 매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배구조가 점점 투명해지는 것 같아요. 2023년 기준금리 3%대 인상 속도 빨라질 거라고 서울대 교수가 경고를 했습니다. 저성장의 핵심 원인은 무엇인가 물어봤는데요. 간단한 성장 이론에 따르면 자본 축적이 충분히 이루어진 뒤에는 기술 발전 속도와 경제 성장 속도가 비슷해진다. 예를 들어 미국은 코로나19 이전 연간 경제 성장률이 2~3%씩 나왔는데 미국의 기술 성장 속도가 2~3%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도 기술 성장 속도를 높여야 경제 성장할 수 있다. 따라서 성장에서 벗어나려면 기술 혁신과 발전,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합니다. 저성장의 원인으로 고령화 문제도 거론된다고 합니다. 자산을 축적해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다. 늙어도 돈 있는 늙은 나라가 되려면 그나마 낫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외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 그냥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 고위험, 고수익 투자처에 장기 투자하는 게 장기적으로 수익이 크다는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 1980에서 2019년 각국 국제 투자 대조표를 분석해 개별 국가 국민이 해외 주식, 채권 등 대외 자산 등에 투자해 얼마큼 수익이 냈는지 분석했더니 한국은 지난 40년간 대외 자산에 투자하는 동안 연평균 3%씩 손실을 본 것으로 나왔다. 미국 3.5%, 일본 0.5% 같은 선진국은 물론 영국 마이너스 0.5%, 필리핀 마이너스 0.7%, 인도 마이너스 1.6%를 비롯한 신흥국과 비교해도 크게 밀리는 성적이다. 다른 신흥국과 비교해도 한국 대외자산 수익률이 낮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효율적인 투자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다. 개인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수익률이 높고 가치 상승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외자산 투자를 늘려야 된다고 합니다. 벤처 스톡 옵션에 세제 혜택이 또 있네요. 계속 우수 인력 영입에 숨통을 틔웠네요. 반가운 소식입니다. 메타버스 보험 생각해 보셨습니까? 메타버스 세상 안에 보험까지 또 있다고 하면 차량 보험도 있다고 하면 재밌겠네요. 제페토 안에 차량이 부서지면 보험이 됩니까? JT 캐피탈 출자 늘린 키스톤 프라이빗 뱅크 뱅커스트리트가 인수 완료 임박했습니다. 네, 키스톤이 좀 확장을 많이 하고 있죠. KB증권 역대 최대 반기 실적, 부문별 경쟁력, 디지털 역량이 견인했다고 합니다. KB증권도 계속 기대가 됩니다. 100조로 커진 글로벌 시장, 한국은 아직 글로벌 걸음마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시장일까요? 예, 프롭테크입니다. 부동산 테크라고 하죠. 핀테크가 아니고요. 미국 외 중국에서의 프롭테크 산업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투자금 규모 상위 10개 글로벌 프롭테크 기업 중 5곳이 중국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프롭테크 유니콘의 25%가 중국 기업이다. 중국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과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라고 합니다.
프롭테크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십니까? 네, 우리나라는 왜 프롭테크가 많이 없을까요? 드래곤볼 키운 일본 도에이 애니 최고가 축보에 팬 주주들 환호했습니다. 도에이 애니메이션의 중장기 주가 흐름과 관련해 몇 가지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현재 도에이 애니메이션의 시가총액 6,846억에는 모기업인 도웨이의 2배가 넘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영화 관련 사업을 하는 도웨이의 주가가 지지부진하는 탓에 격차는 더 벌어졌죠. 도웨이 주주 입장에서는 도웨이 애니메이션을 완전 자회사로 만들어 상장 폐지하는 것이 모회사 기업 가치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보고 있고요. 단 주식 공개 매수에 4천억 엔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도쿄증권거래소가 내년 4월 시장을 재편하는 것도 변수고요. 재편될 거래소 제도상 상장을 유지하려면 유동 주식 비율이 25%를 넘어야 하는데 도웨이 애니메이션은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월 말 기준 도웨이 34.17%, 테레비아사히 20% 등 태제주가 가진 주식 비중이 88.57%나 됩니다. 도웨이 측은 확실한 방향은 정해진 게 없다면서도 도웨이 애니메이션은 중요한 자회사로 향후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네요. 애플 주가 10년간 1200% 상승. 팀쿡 CEO가 벌어들인 손은 와 1년에 8,800억 원을 번 것 같습니다. 주식으로 본 것 같은데 일본 일반 주지사가 소유한 CBC 공정위의 투자 내역 이제 공개해야 된다고 합니다. 기준금리 3% 인상 속도 빨라질까 서울대 교수의 경고라고 하는데요. 이 교수는 아까도 한번 나왔는데 다른 얘기예요.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7일 매일경제와 서울대 경제학부가 공동으로 기획한 한국의 미래를 바꾸는 경제정책 릴레이 인터뷰에서 2023년 이후에는 잠재 성장률과 물가 수준에 맞춰 기준금리가 3%대로 갈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며 국민들도 앞으로 그 정도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대비하는 게 좋을 거라고 밝혔죠. 그는 잠재 성장률에 물가 상승률을 더한 것보다 약간 낮은 수준의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금리라며 현재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기준금리 수준은 최소 3%라고 분석했습니다. 한은은 전날 2021년에서 2022년 우리나라 평균 잠재 성장률을 2% 수준으로 추산하며 올해 물가 상승률을 2.1%로 내다봤습니다.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기준금리가 3, 4%대까지 올라가도 경제가 버틸 여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네, 알파균의 경제뉴스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